안녕하세요. 오늘은 A/B 테스트에서 가장 까다롭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주제, 네트워크 효과와 간섭 현상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공유 경제 플랫폼 등에서 실험을 설계할 때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간섭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실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8가지입니다. 첫째, SUTVA와 간섭 문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둘째, 네트워크 클러스터 무작위 배정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넷째, 경쟁 효과와 보완 효과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다섯째, 노출 매핑을 통한 간접 처치 측정. 여섯째, 이중 무작위 설계. 일곱째, 시간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확산. 마지막으로 인과 그래프를 활용한 간섭 모델링까지 다룹니다. 먼저 SUTV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UTVA는 안정적 단위 처치 가치 가정의 약자로 A/B 테스트의 근간이 되는 전제입니다. 이 가정은 한 사용자가 받은 처치의 결과가 다른 사용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가정이 자주 위반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공유 경제 서비스, 메신저 앱 같은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인터페이런스, 즉 간섭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간섭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드쉐어 앱에서 가격 정책을 테스트할 때 할인을 받은 사용자가 더 자주 차량을 호출하면 전체 차량 가용성에 영향을 미쳐 대조군 사용자의 대기 시간도 변하게 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피드 알고리즘을 변경하면 친구의 피드 변화가 간접적으로 나의 사용 경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간섭을 단순히 무시하고 효과를 추정하면 실제보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편향이 발생합니다.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네트워크 클러스터 무작위 배정입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 간의 연결관계를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커뮤니티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된 사용자 그룹을 클러스터로 형성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전체를 처리군이나 대조군에 할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 내부의 사용자 간 간섭은 존재하지만 클러스터 간의 간섭은 최소화됩니다. 클러스터 간 비교를 통해 편향이 적은 효과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화면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파이썬의 넷켑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할을 구현한 예제입니다. 먼저 사용자 간의 연결관계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거번누먼 알고리즘으로 커뮤니티를 탐지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클러스터를 처리군과 대조군에 번갈아 할당합니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 내부의 간섭은 허용하면서 클러스터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전체 효과를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효과는 처치를 직접 받은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한 사용자의 체류 시간 증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간접 효과는 처치를 받지 않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처치를 받은 친구의 행동 변화가 나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대표적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면 처치의 실제 영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간섭에는 경쟁 효과와 보완 효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쟁 효과는 제로섬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라이드쉐어에서 할인을 받은 사용자가 차량을 더 많이 호출하면 대조군 사용자는 차량을 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 보완 효과는 사용자의 행동이 다른 사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 친구가 활발히 콘텐츠를 생산하면 주변 사람들의 참여도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구분하면 간섭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경쟁 효과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단순 추정과 클러스터 기반 추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간섭을 무시하고 사용자 단위로 평균을 계산하는 나이브 ATE 추정입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 단위로 평균을 계산하는 클러스터 ATE 추정입니다. 경쟁 효과가 있을 때 단순 추정은 처리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기반 추정은 클러스터 내 간섭을 반영하므로 더 보수적이고 정확한 효과 추정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노출 매핑입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배정 여부와 실제 노출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출 매핑은 사용자가 네트워크 내에서 처치에 얼마나 실제로 노출되었는지를 정량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처리군에 배정되었어도 실제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대조군이더라도 처리군 사용자와 연결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의 이웃 중 처치를 받은 비율을 계산하여 노출 수준을 측정하면 순수한 처치 효과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제에서는 랜덤 그래프를 생성하고 각 사용자의 이웃 중 처리군 비율을 계산하여 노출 수준을 측정합니다. 노출 수준이 낮은 사용자와 높은 사용자를 분류하여 간접 처치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배정 의도가 아닌 실제 노출을 기반으로 효과를 추정하므로 현실적인 간섭 영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무작위 설계는 두 단계의 무작위화를 사용하는 고급 실험 설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클러스터 전체를 처리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각 클러스터 내부의 개인들을 다시 무작위로 처리군과 대조군에 배정합니다. 이 설계의 장점은 클러스터 수준의 효과와 개인 수준의 효과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간섭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간섭의 규모와 순수한 개인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화면의 코드는 이중 무작위 설계를 파이썬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4개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먼저 클러스터 수준에서 절반을 처리군으로 나머지를 대조군으로 배정합니다. 그 다음 각 클러스터 내부에서 개인을 다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결과를 보면 각 사용자가 클러스터 배정과 개인 배정, 두 가지 수준의 처리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효과와 개인 효과를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확산됩니다. 처치가 처음 적용되면 직접 처치를 받은 사용자에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연결된 이웃에게, 그리고 2차, 3차 연결로 점진적으로 효과가 퍼져나갑니다. 이를 확산 효과 또는 스플로버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험 설계 시 이 시간적 확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측정 시점이 너무 이르면 간접 효과를 놓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다른 요인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과 그래프를 활용한 간섭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과 그래프, DAG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간섭의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간의 인과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고 처치가 어떤 경로를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화합니다.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를 구분하면 간섭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통제 변수를 선택하고 인과 추론 기법과 결합하여 간섭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인과 그래프를 구성하고 간섭 경로를 분석하는 예제입니다. 처치에서 각 사용자의 결과까지의 모든 경로를 탐색하고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를 구분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간섭이 몇 단계를 거쳐 전파되는지, 가장 영향력이 큰 경로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실무 적용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험 설계 단계에서 간섭 가능성을 반드시 사전 평가하세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라면 간섭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클러스터 배정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간섭의 방향과 강도를 추정하세요. 셋째, 결과 보고 시 간섭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세요. 넷째, 감수성 분석을 수행하여 간섭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하세요. 이러한 접근은 A/B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네트워크 효과와 간섭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B 테스트 및 실험 설계 완전 정보 코스의 12번째 콘텐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실험 설계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